안녕하세요. 군산 오징어 약사입니다. 오랜만에 알벤다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벤다졸 현재 품절이에요. 전지약사 다 품절이고요. 품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시스템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알벤다졸이 종류가 총 세 가지인데 보령제약, 광동제약, 넥스젠 이렇게 세 가지 제약회사 건데 이게 포장은 다 다른데요. 만든 회사는 다 동일해요. 이 보령제약이나 대웅제약은 파비스 코리아라는 곳에 만들어주세요 라고 의뢰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조자는 모두 파비스 코리아입니다. 의뢰를 하는 곳은 각각 수가지 제약회사지만 만드는 곳은 한 군데란 말이에요. 뭐 또 한 군데 더 있단 말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파비스 제약입니다. 그런데 이 파비스 제약은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이 다른 회사들에게 약을 의뢰받아서 만들어만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알벤다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진통제도 만들고 영양제도 만들고 뭐 설사약, 뭐 소화제 다 만들어요. 그런데 현재 이 회사가 공장을 돌리고 있는 그 계획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통제를 만들고 있는데 알벤다졸이 품절이라고 해서 갑자기 알벤다졸을 넣어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알벤다졸이 이제 품절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구충제가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을 했잖아요. 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다는 말은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봄, 가을에 한 번 드시는 분들도 말이 나온 김에 생각난 김에 먹자 하고 안 드실 사람도 드셨어요. 그래서 약국들에도 다 품절입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먹었다는 말은 우리가 기생충과의 전쟁에서 선빵을 날렸단 말이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방어도 중요해요. 공격과 방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방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예요. 물론 8, 90년대에 비하면 기생충 감염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기동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 유의깊게 보고 있는 것은 애견 인구의 증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애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2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5명 중에 2명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려동물이 기생충의 근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은 해야죠. 그렇다면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물고기는 일단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바다회도 가급적 신선한 제품으로 드시고, 저는 육회를 끊었습니다만 육회를 드시는 분들은 예방 차원으로라도 뭐 알벤다졸 하나를 드셔보세요. 그리고 특히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 환자군이 있습니다. 일단 기생충이 체내로 들어오면 위산이 한번 걸러져요. 기생충이 위산에서 보호하는 껍질이 있지만 100%다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위산이 어느 정도 걸러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위산 분비량이 보통 사람보다 적은 사람들, 즉 저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이분들은 뭐 사실 기생충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감염도 취약해요. 이 그래프는 연령에 따른 위산 감소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죠. 이건 자연스러운 증상인데요. 사실 50대가 넘어서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 저산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속이 쓰려서 제산제를 먹을 정도로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위산이 부족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산증, 산이 적게 나오는 증상이나 고산증, 산이 많이 나오는 증상이나 나타나는 결과치는 똑같아요. 모두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다고 해서 산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때 뭐 하죠? 속 쓰리다고 해서 갤포스 먹고 개비스콘 먹고 제산제 먹죠? 이런 제품들이 위산의 분비량을 더 줄입니다. 원래 위산이 없던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는 더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만큼 기생충 감염도 심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물론 디테일하게 저산증이 아니냐를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나이가 많다? 아 저산증일 수 있겠다. 그럼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위산이 덜 나와서 저산증이 있으신 분들 생활 습관 알려드릴게요. 밥 먹을 때 물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위산이 희석이 돼요. 최소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물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 말아 먹는 거 역시 위산 희석되겠죠? 이것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저염식 역시 위산 생성에 방해가 됩니다. 싱겁게 좀 드시는 분들 약간 염분을 좀 증가시키세요.
물론 정제염은 안 되고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거 좀 좋은 소금들 있죠. 천일염 미세 플라스틱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정제염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약간만 좀 짜게 복용하시고요. 홍초나 비타민C 같이 산성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보충제 복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베타인 HCl 같은 직접 산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직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위산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거 중요합니다. 저산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기생충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알벤다를 한 번씩 드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적군이 이제 물러났으니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도로도 깔고 전기도 설치하고 재건을 해야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벤다졸로 기생충을 잡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가볍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